어쨌든 결론은 만약 여러분에게 명확한 의식이 없다면 무슨 일을 하든 그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일단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뭘 하고 싶은지 희미하게라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 자신이 익힌 기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태도 등 여러분 전체를 자신이 파악한 자기 인식에 최대한 부합하게 일치시키세요. 가면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는 길, 진짜 모습으로 승부하라. 영국 남자 럭비팀이 한창 잘 나갈 때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코치 클라이브 우드워드 경은 그들이 세계 최고의 팀이 되고 싶다면 세계 최고의 팀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곧 챔피언에 걸맞은 탈의실과 훈련 기술, 최신 유행과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고 믿게 해주었죠. 오랫동안 채워넣기만 해서 곧 터지기 일보 직전에 옷장을 비우고 정리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정리 업무를 하는 여성이 왔을 땐 곤도마리에가 유명해지기 전이었습니다. 이 멋진 여성의 단호하면서도 합리적인 태도는 정말 유용했죠. 그녀는 옷을 하나하나 들어올리며 이 옷을 언제 마지막으로 입었나요? 이 옷을 좋아하나요? 이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은가요? 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이 전부 아니다가 나오면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수선하거나 빨아서 다시 좋아하는 옷으로 만들기, 팔거나 기부하기 중 하나로 분류했죠. 그러고는 남는 옷들을 색깔별로 정리해서 다시 옷장에 깔끔하게 넣어주었습니다. 정말 후련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심지어 다음날 출근할 때 마치 가지런히 정돈된 새 필통을 갖고 학교에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삶의 어느 단계에 있건 항상 나와 내 주변을 시기에 맞게 정돈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름의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성장 배경이나 삶의 경험을 긍정적인 동기 요소와 도구로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이 싫다면 여러분도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타인을 돕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삶에서의 실수든 일에서의 실수든 실수를 교육적인 경험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실수를 곱씹어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의 거절을 싫으면 말든가 라는 정신적 원동력으로 사용하세요. 이용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과제를 완수하고 스스로를 향상시키는 데 계속 매진하세요. 조금이라도 완벽하게 보이는 방법, 실제로는 아니지만 기분만이라도 내가 다 알아서 컨트롤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려면 이렇게 하세요.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옷을 골라 입으세요. 적어도 역할에 어울리게는 보일 것입니다. 괜찮은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여러 가지 메모나 떠오르는 생각을 한 곳에 정리하세요. 여유 있는 자세와 의식적인 호흡, 안정적인 시선 처리 등도 모두 잘 활용하면 여러분이 진중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또는 내가 원한 대로 담당자가 그 일을 처리했겠지라고 절대 넘겨짚지 마세요. 사전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회의용 전자기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줄 거라는 방심은 금물입니다. 갑작스러운 폭탄 발언 등으로 같은 팀 사람들끼리 놀라게 하지 마세요. 특히 외부인과 함께 있을 땐 더욱더 주의하세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같은 팀끼리는 미리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수를 했다면 때를 미루지 말고 인정하세요. 좋든 싫든 머리 스타일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전반적인 외모는 하나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외모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스스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확률상 더 유용합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괜찮을 거라고 넘겨주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을 익히십시오. 의도했든 아니든 그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는 무명인일 수 있습니다. 웃는 법을 배우십시오. 심지어 이를 악물고도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와 직원들 급여를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현금을 은행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금 부족이야말로 비즈니스가 망하게 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투명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MIT는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팀들이 지닌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사람을 읽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버전이 되라. 자세를 바꾸면 그 안에 있는 에너지와 마인드셋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시선을 높게 해라, 어깨를 활짝 펴라, 가슴을 뛰게 하라는 오래된 조언과 비슷하게 들린다면 네, 맞습니다. 꾸민다기보다는 자신을 넓힌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직장, 모든 업무가 다 즐겁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딜 만한 정당한 이유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결국 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하기만 한다면 어떤 종류의 리더도 될 수 있습니다. 좋든 싫든 대부분의 경우 형식이 내용을 이깁니다. 똑바로 서서 앞을 바라보고 숨을 쉬세요. 마음속의 눈과 귀로 자신의 목소리를 적절히 조절하세요. 불안과 아드레날린을 활용하세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로마 향초가 있습니다. 본업 안에서든 밖에서든 여러분을 불타오르게 해줄 그 일을 찾으세요. 가능할 때마다 그 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러분의 삶과 업무에서 경험을 넓혀보세요. 여러분을 돋보이게 만들어줄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세요.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람들이 알아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일은 없다. 정당한 피드백은 받아들이고 불편한 기운은 활용하고 앞으로 나서서 주도하세요. 가능할 때마다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과 자질을 개발하고 활용하세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이 항상 그 사랑을 돌려주지 않으리란 것을 알고 있을 때조차도. 그리고 필요할 땐 강하고 엄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 위에 계속 버티세요. 이 세상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이스한 건 나약한 거라는 마초들의 헛소리를 믿지 마세요.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도 아닐 뿐더러 더구나 못된 행동은 최대의 리스크입니다. 나이스한 사람들을 모집하세요. 일할 때나 놀 때나 삶을 살 때나 특히 삶에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나이스하게 행동하세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몇 년에 한 번씩 다양한 종류의 코칭을 받았다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리고 가끔은 안 됐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곤 합니다. 아마 그 정도면 이제 다 잘하겠네? 또는 아직도 너 스스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등의 의미일 겁니다. 재미있는 건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에게는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야말로 선수 경력 내내 코칭을 받고 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어쩌면 다들 자기 일은 꽤 능숙하게 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코칭하는 것은 아주 어렵죠. 내 성과나 삶까지도 객관적인 눈으로 봐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비유적 표현이지만 내 볼기짝을 후려갈겨줄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꽤 쓸만한 사람들이라면 아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들을 명확히 알아내고 유기적으로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또는 골드만삭스의 CEO가 되고 싶은지 따위를 6살 때부터 명확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혼자든 가족과 함께든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물론 세상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만약 여러분에게 명확한 의식이 없다면 무슨 일을 하든 그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일단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뭘 하고 싶은지 희미하게라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 자신이 익힌 기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태도 등 여러분 전체를 자신이 파악한 자기 인식에
최대한 부합하게 일치시키세요. 어떠셨나요? 리타 클리프튼 저자의 진짜 모습으로 승부하라 라는 책이었어요. 매일경제신문사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가면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임포스터 신드롬이라는 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원제도 보면 러브 유어 임포스터예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딱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게 사실 너 그냥 원래대로 해, 평소대로 해. 네 본 모습을 보여줘.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게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진짜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아야 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야 될 생각에서 끝났어야 될 거를 입 밖으로 막 내고 행동으로 하고 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참 너 자신이 되라는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정말 많은 나 자신에 대한 공부를 끝낸 끝에 어느 정도까지 세상에 드러내야 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 안에 그냥 지켜야 하는 건지 나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이런 부분도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20대 때까지만 해도 막 감정에 따라 행동하거나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귀엽고 어리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젊어서 그렇구나. 참 풋풋하네. 이렇게 좀 커버가 되는 게 있는데 나이별로 뭐 하는 행동, 나이별로 해야 할 과제 이런 걸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입장인데도 나이를 먹고 이제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앞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나이가 있는 사람은 정말 그 나이가 더 든 만큼 더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일단 참고 즉각 반응하는 것만 피해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말하면 막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말해가지고 큰일 나는 경우가 훨씬 나중에 생각하면 더 많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업무에 종사하든 내 스스로의 명확한 의식이 없으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리뷰했던 책 나는 오늘부터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해서도 말에 관해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말을 할 때도 내가 목적이 없으면 진짜 횡설수설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진짜 친한 친구랑 심심해서 잡담 나누는 게 아니라 뭐 공적인 관계나 이런 사람들이랑 대화의 끝맺음이 있어야 하는 대화인데 내가 그 목표를 잊어버리면 특히 뭔가 협상을 해야 하거나 그럴 때는 진짜 큰일 나죠. 감정에 따라 말하게 되는 수도 있고요. 그 책에서도 그렇게 말했지만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게 사람들한테 나이스해라. 저 윤도현 밴드 음악의 팬은 아니지만 윤도현 밴드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윤도현 씨가 결국 선함이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보상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카메라랑 녹음기 같은 게 다 핸드폰에 있으니까 뭐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부당한 게 도를 넘어서 진짜 거의 무슨 고문 수준인 그런 사람들이 아직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더 뚜렷이 남아서 처벌받기 좋은 그런 사건을 접하는 건 좀 마음 아프지만 진짜 좀 가해자들한테 엄격하게 벌을 내리고 그런 가해자들이 잡히는 건수 같은 게 확실히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겠죠. 이 책은 특히 여성이면서 리더 역할에 있는 분들이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가 있는 분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자의 경험담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대충 예상은 하셨겠지만 아이 키우는 게 직장 일보다는 훨씬 힘들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참 일하시면서 키우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하면. 그리고 감염증을 제가 처음부터 말했어야 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공한 게 분명한데도 계속 내가 무능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망칠 것 같고 망칠 게 뻔하고 사람들이 막 내 본 모습을 알아챌 것 같고 잘하고 있음에도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증상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감정을 안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웃긴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이 남성들보다 18% 높게 나왔대요. 감염증을 겪고 있는. 근데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의 성공이 사회에서 바라는 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자기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능숙하잖아요. 하루에 쓰는 단어 양만 해도 막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또 남성들에게는 자신감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효과 덕분이라는 이야기도 있대요. 뭐 어떤 성별의 퍼센티지가 높게 나왔던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자신을 믿고 조금씩 지금처럼 계속 발전해 나간다면 그 발전된 성취감을 조금 더 즐기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 뜬금없지만 이 책을 보고 나서 미용실을 가야겠다. 제가 머리를 원래 스스로 잘랐는데요. 이 책을 보고 나니까 뭔가 머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헤어스타일이.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온 그 정리정돈 전문가가 이 저자 옷장을 정리해줄 때 마지막에는 이제 색깔별로 옷을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서 되게 저도 괜히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원래 저는 그냥 종류별로 걸었거든요. 셔츠는 셔츠, 티셔츠끼리. 근데 그거 읽고 나서 괜히 저도 색깔별로 이렇게 분류해놨어요. 이미 옷을 많이 줄이신 분들은 과장 좀 보태면 30초도 안 걸릴걸요. 아직 많이 못 줄이신 분들은 색깔별로 정리하면서 기부할 거, 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줄 거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세요.